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 북녘 땅에 계시는 우리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란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자 하는 부족한 사람 최옥성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입니다. 오늘 저는 차기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은 정직이 정치 프레임이 되도록 해야 한다. 무엇이? 정직이 정치 프레임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레임이라는 말의 뜻은 어떤 것의 골격, 틀, 뼈대, 또 모토 또는 목표 또는 본질, 근본, 내마, 큰 그림, 어떤 것의 방향을 말한다고 보겠습니다. 프레임. 그러니까 정치 프레임이라는 것은 정치 골격, 정치 틀, 정치 뼈대, 정치 모토, 정치 목표, 정치 본질, 정치 근본, 정치 내막, 정치 큰 그림, 정치 방향을 말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정치 프레임은, 전 세계 정치 프레임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였습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였어요. 민주주의는 사실은 좌파들이 자본주의라고 거기다가 사실은 말을 붙였는데 그게 아니고 민주주의는 자유를 중요시하는 사상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그래야 맞아요. 공산주의는 자유가 없어요. 평등, 공정, 이건 있어도 자유가, 그러니까 통제사회죠. 통제사회. 결국은 공산주의는 독재하는 거, 독재. 수많은 사람을 숙청시키고 수많은 사람을 독재 권력에 그저 재판 한번 안 해보고 무조건 죽이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논리적으로는 공산주의가 공정사회니까 평등사회를 해치니까 맞다고요. 그러나 내막은 새빨간 거짓말이야. 새빨간 거짓말. 그래서 정치는 무엇보다도 신뢰가 중요한데, 그동안에는 두 지형, 민주주의와 민주주의도 조금 부족한 것은 이제 자본주의가 조금 좀 거기서 가진 자가 못 가진 자, 그 문제가 조금 부족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수정 공산주의, 수정 민주주의로 전 세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수정 공산주의예요. 러시아도 수정 공산주의입니다. 원래 공산주의는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공산주의에서 절이 있고 천주교가 성당이 있고 교회가 있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야. 왜냐? 종교는 그들의 적이야, 적. 종교는 아편이야, 아편, 그들에게. 나중에 이제 또 그건 자세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감춰놔요. 이제 중요한 것은 딱 감춰놓고 공정, 평등, 이것만 막 강조해. 이거 무서워요. 공산주의는 그래서 거짓 프레임으로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 용어 전술을 씁니다. 뭔 전술? 용어 전술. 그래서 일단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요. 프레임을 선점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정의 기억 연대니, 사기꾼 기억 연대지 그 정의 구역 연대입니까? 할머니들 이용한 사기치는 데가 정의 기억 연대야. 사기치는 거 속으면 안 돼. 속으면 국민들이 옳은 건 옳다고 아닌 건 아니라 그래야 돼요. 저는
야도 아니고 여도 아니고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정직하게 하는 목사입니다. 참교육에 참교육이 있습니까? 참교육은 좌파교육이야. 좌파교육 거의 거짓말로서 그냥 좌파교육이 참교육이라고. 그래서 정교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교조. 그 속에는 무서운 계기가 있어요. 우리 정교조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참교육, 그러니까 거기에 빠진 우리 선생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 잘못 전달받고 잘못 교육을 받아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주 4.3 사건에서 주동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다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왜냐? 좌파 이론은, 공산주의 이론은, 논리나 이론 쪽으로는 지식인들이 딱 이것은 속기 좋거든요. 나중에 자세한 걸 하겠습니다. 또는 정의당에 정의 있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랬다. 심삼정 대표 부끄러운 일 하시 바랍니다. 서울대 나오고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또는 장기수 간첩을 양심수라고 또 살짝 바꿔요. 양심수. 양심수입니까 그것이? 그분들도 물론 사상에 속아서 그건 사실이지만은 그건 양심수가 아니라 장기수라고 해야 맞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장기수 되신 분들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우리 광주에 모 목사님도, 훌륭한 목사님도 계십니다. 또는 이단적인 신앙 병력 거부를 양심 병력 거부라고 살짝 바꿔요. 그러면 군대 간 사람은 비양심입니까? 군대 안 가야 양심입니까? 거짓말로서 그냥 거기다가 양심을 붙여놔. 이단 여호와 증인의 선거의 것이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군대 다 안 가보면 나라가 지되겠습니까? 그런 엉터리 말도 아닌 그걸 양심적 거부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설그럼에 또 이제 포장하는 거야 또.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한때는 우리나라도 민주화로 포장을 하고 한때는 또 인권으로 포장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다 같이 나눔고 계급 없이 잘 사는 유토피아를 외치지만은 다 거짓입니다. 계급이 없다고 하는 곳에 권력 서열이 정확한 곳이 바로 북한과 중국입니다. 권력 서열이. 저도 옛날에 한때는 민주화운동 할 때요, 제가 목포에서 NCC 잠깐 회장을 한번 했습니다. 그럴 때 저 전라남도 민주화 권력 서열이 몇 번째라고 나는 아무 상관없는데 누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때 전국적으로 4.13을 철회하라 전두환 대통령 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처음 했습니다. 제일 처음. 그때 당시에 우리 지서장님이 계셨는데 이제 나중에 언제 한번 제가 그분을 잘 좀 해드려야 되겠다. 저 때문에 조금 고생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천모 지서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다 거짓말이에요. 북한의 공정한 사회입니까? 북한이 쉽게 말해서, 자, 북한이 공평한 사회입니까? 북한이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북한이 평등 사회입니까? 북한이 자유로운 사회입니까? 여러분, 북한에 인권이 있습니까? 없어요. 중국도 인권, 늘 전 세계적으로 늘 중국의 인권을 늘 타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1인 독재 체제로 인권이 없어요. 무조건 잡아가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그거이 바로 공산주의의 무서운 비밀경찰이야. 비밀경찰. 비밀경찰이에요.
북한은 김정은 1인 독재 체제로 지옥 중의 지옥입니다. 북한이 그렇게 좋다면 북한 가서 사십시오. 북한이 그렇게 선망의 대상이라면 북한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저는 엊그저께 유튜브에서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온 상당히 고위층 자녀의 유튜브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모릅니다.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북한에 인권이 있습니까? 없어요. 공산주의는 인권이 전혀 없는 사회고 인권이 전혀 안 되는 사회고 인권이 전무한 사회인데 거기가 파라다이스라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거짓말. 남북 문제를 또 민족애로 이상적으로 늘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있어요. 남북 문제를 민족애, 낭만적으로 감성적으로 접근해 오니까 지식인들 입장에서 그래 우리 민족끼리 우리끼리 맞지 우리끼리 맞지 속아 넘어간 거예요. 공산주의 낮은 연방제도 인민공화국으로 나중에 통일하다 그 말입니다. 나도 옛날 몰랐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했는데 그것을 북한에서 주장한 것이 바로 연방제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낮은 연방제가 북한에서 말한 것이라고. 북한 뉴스 들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왜 북한에서 그 속임수 쓰는데 넘어가냐고요. 우리는 남북 문제를 절대로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남북 문제를 낭만적으로 아니라 이상적으로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저는 북한이 절대 비핵화 안 한다고 봅니다. 거짓말로서 그냥 속이면 안 돼요. 저는 눈을 빼놓고 보십시오. 북한 체제가 비핵화할 체제냐고. 거짓말. 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앞으로 전쟁 없습니다. 북한은 핵을 만들 힘도 없고 여력도 없고 돈도 없고 마음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거짓말. 저는 우리 김대중 대통령 상당히 어쩌면 존경하지만 북한에 다 속고 있어. 속아. 국민 여러분 앞으로 평화시대 올 겁니다. 거짓말. 노무현 대통령도 앞으로 좋은 나라 올 겁니다. 거짓말.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은 손잡고 백수는 손잡고 판문점 손잡고 몇 번 이제 앞으로 좋은 세상 온다. DMZ 아무쪼록 몇 개 파괴하고 저도 아들이 참 빽이 없어서 작전 거기에 참 뭡니까 작전 과장으로 여러 해 있었습니다. 저도 그리고 강원도 화천에 있어 봤습니다. DMZ의 남북 우리 군인들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몇십 년을 하고 있는데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언젠간 핵무장을 해서 대등한 가운데 우리가 애교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미국하고도 도움이 돼. 조금 좀 부담이 된 나라는 중국이 되겠죠. 중국이. 저는 우리나라도 전술핵을 적어도 100개에서 200개는 가져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안보는 튼튼해야 돼. 튼튼. 국방이 튼튼해야 돼. 그래서 국방부총리를 먼저 해야 돼.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 전에 국방부총리를 해서 국방을 튼튼히 해야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국방을 다 허물어 놓고 뭔 나라 되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웃고 앉아있어요. 웃고. 정치는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신뢰가. 언론도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고 사법부도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신뢰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안 그랬습니까?
우리나라 참 정치가 지금 헐 정치라 헐 정치. 우리나라 정치가 쑥대머리 그냥 복잡하다는 겁니다. 지금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신뢰 없는 어거지 정치는 저주입니다. 저주. 어거지로 정치하는 것. 신뢰를 외면한 철문피한 정치, 이건 저주입니다. 재앙입니다. 신뢰를 쳐버린 낯뜨거운 정치, 편가르기 정치, 비극입니다. 비극. 신뢰를 포기한 뻔뻔스러운 정치, 얼마나 재앙입니까? 그리고 자기 편만, 자기 쪽만, 자기 진영만 늘 챙기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생기기는 선하게 생기고 했는데 정직 정치하십시오. 정직 정치하십시오. 그럼 역사의 길이 빛나는 대통령으로 또는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 정직 정치만 하면 민족의 정신 지주가 될 겁니다. 내가 옛날엔 몰라서 이념 정치했지만은 이제는 최옥성 목사 방송을 통해서 내가 정직 정치한다고 앞으로 남은 기간만 정직 정치하십시오. 그러면 국민이 다들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활용할 겁니다. 내가 과거에는 그랬지만은 이제는 정직 정치하리라.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한때 오해할 수 있어요.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돌이키면 영웅입니다. 돌이키면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돌이키면 더 국민들이 지지할 겁니다. 홍익 정치, 정직 정치, 차세대는 정직 정치로 정치 프레임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직 정치로 정치 프레임을 바꾸고, 미래는 정직 정치로 정치 프레임을 바꾸고, 장래는 정직 정치로 정치 프레임을 바꾸고, 후세대는 정직 정치로 정치 프레임을 바꿔야 됩니다. 홍익사상 정직 정치만이 우리나라가 살 길이고, 세계가 살 길이고, 인류가 살 길이고, 이 시대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념 정치 프레임에 지금 우리가 오도가도 못하는 오동남에 걸려있어요. 지금 정치가. 지금은 이데올로기 정치에 지금 우리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은 사상이 잘못된 정치 프레임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지금은 좌파 우파 우리가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다른 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좌파냐 우파냐 어느 쪽이냐 이것만 지금 보이는 거야. 지금 저는 그러니까 인기가 없어요. 저는 정직하게 나라 살리자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보수 진보가 이거 우리가 지금 보수 진보 수갑을 채워놨어요. 그러니까 그 수갑에서 꼼짝도 못하고 한 발도 못 나서고 있다고요. 그 보수 진보 이 수갑을 풀 것은 바로 홍익사상 정직 정치입니다. 우리나라 살 길은 정직으로 정치 프레임을 바꿀 대통령, 우리나라 살 길은 정직으로 정치 프레임을 바꿀 인재, 사명자, 인물, 민족, 영웅, 큰 바의 얼굴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대통령 될 사람은 뚜렷한 정책도 필요하지만은 뚜렷한 정책이 나오기 전에 뚜렷한 정치 프레임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다 되는 거예요. 차기 대통령 후보 가운데 뚜렷한 프레임이 없으니까 통탄할 일이고, 정확한 프레임, 신선한 프레임, 시대적인 프레임이 없다는 통탄을. 그래서 지금 여러분 김정민 박사가 강의한 것도 그분도 그런 이야기하고 이정훈 교수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파가 살려면 프레임이 있어야 된다.
어젠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올바른 어젠다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대통령만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좋고 이런 식이 지금 우리나라 정치입니다. 아무렇게나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고, 옛날 어린이들이 눈 감고 나무막대를 휘두르면서 맞으면 소원해, 안 맞으면 소원해, 안 맞으면 괜찮고, 옛날 눈 감고 많이 안 했습니까? 이제는 뚜렷한 정치 프레임을 내놓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선명한 프레임인 홍익사상 정직 정치를 내놓는 후보를 내놔야 돼요. 이제는 시대적인 프레임을 내놓는 홍익사상 정직 정치 후보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결론 마치겠습니다. 이 민족이 살 길은 소망의 정치 프레임, 희망의 정치 프레임, 시대의 정치 프레임, 바로 홍익사상 정직 정치입니다. 뭔 사상? 홍익사상 정직 정치라고요. 뭔 사상? 홍익사상 정직 정치예요. 민주나 좌파 사상이 아니고 홍익사상 정직 정치입니다. 우리 다 같이 희망의 나라로 노래 한번 들어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정치 프레임만 바꾸면 우리나라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를 저어가자. 경기 좋고 바람 시원한 곳 희망의 나라. 배를 저어가자. 바다 물결 저편한 언덕에 산천 경계 좋고 바람 시원한 곳 희망의 나라로 돛을 달아라 부는 바람 나자 물결 넘어 앞에 나가자.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 찬 곳 희망의 나라로 밤은 지나가고 하마 바라온다고 물 크게 올려라. 멀리 보이나니 푸른 불이로다 희망의 나라로 밤은 지나가고 하마 바라온다고 물 크게 올려라. 멀리 보이나니 푸른 불이로다 희망의 나라로 돛을 달아라 부는 바람 맞아 물결 넘어 앞에 나가자.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 찬 희망의 나라. 자유가 있어요. 자유 평등 평화. 자유가 없는 지옥입니다. 지옥. 북한 지옥입니다. 공산주의 지옥이야. 지옥. 말도 마음대로 못하고 마음대로 가도 못하고 오도 못하고 지옥이 좋습니까? 우리 한번 새로운 옷으로 우리 갈아입읍시다. 홍익사상 정직 정치입니다. 구함에 저 마치겠습니다. 자기는 정직 정치를 정치 프레임으로 내세울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일어서자!